송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. TSMC의 주가가 대만에서보다 미국에서 비싼 이유는 왜일까요?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디멘전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국 증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는 젠슨왕이 되고 싶네요. 역사적인 날이죠. 네. 예, 그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습니다.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앞으로 더 갈지, 유지될지 또는 일시적일지 이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. 앞으로도 그건 계속 좀 볼 필요가 있고, 다만 엔비디아와 가 대표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. 가장 큰 이유가 우려했던 대로 이제 소모의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 그런데요. 이것이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려면 미국의 소비가 살아야 되는데, 그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혼자만 가는 거는 여전히 축하는 할 일이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.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전 세계 1등을 기록한 날 내면을 보면 반도체 지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좀 부진한 상황인데, 사실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통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총 1위인데 TSMC는 또 아시아권에서 1등이지 않습니까? 그 TSMC는 또 엔비디아의 주요 밸류 체인이고, 재미난 게 아까 저희가 이제 오프닝 리드 때 얘기한 게, 이 본주와 ADR, 즉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의 주가가 TSMC 대만 곽권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또 높다.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?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단 이러려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DR, 주식 예탁 증서 참 어렵습니다. 어렵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네. 국내에다가 일정 부분을 띄워놓고 그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미국에 상장하는 거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교환권. 예, 그러니까 주식 교환권이죠, 말하자면. 그게 이제 미국에 상장하면 아메리칸 DR, 그래서 ADR, 그러니까 영국에 상장하면 GDR, 유럽에 상장하면 EDR,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. 근데 특이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TSMC 대만 가권에 상장돼 있는 1등 주식, 우리라면 삼성전자 같은 TSMC가 똑같은 주식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20%나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연초 위에 보면 똑같은 주식인데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, TSMC의 ADR의 상승률이 본주의 상승률보다 한 20% 이상 더 높은 것, 이런 차이가 한 주식에 대해서 더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는 게 좀 최근에 시장의 큰 화제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DR은 교환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, 이제 왜 TSMC 원주보다 미국에 상장된 ADR 주식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.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 가서 사나 미국에서 사나 똑같은 회사 주식이니까 가격이 같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이걸 보통 일물일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, 경제 그 법칙의 그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. 한 물건에 대해서는 같은 하나의 가격이 있어야 된다. 그런데 왜 미국과 그 대만이 다르냐? 미국에 있는 돈이 대만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주식, 미국에 상장해 있는 TSMC ADR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. 가장 큰 첫째는 미국 투자자들이 TSMC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. AI 열풍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게 TSMC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걸 대만 가서 못 사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, TSMC ADR 사다 보니까 더 비싸게 거래된다.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평상시에 보통 이게 늘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. TSMC가 워낙 지난 10몇 년 동안 인기가 좋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8% 정도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됐는데,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한때는 올해 2월 그 설날 때는 거의 30%까지도 벌어졌었고, 지금도 거의 20%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된다는 것,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좀 부러운 것도 있는데, 이것은 결국 미국의 ADR이 높다 보니까 대만의 원주 가격도 같이 끌어올리는 상승 압력으로, 왜냐하면 서로 이게 그 소위 아비트러지가 발생돼서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,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
결국 뭐 TSMC에 대한 수요가 이제 또 미국이 또 워낙 수급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상장돼 있는 이제 TSMC의 ADR을 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주와의 격차를 벌였는데,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이 DR이라는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나요? 되어 있긴 한데 네. 하필이면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다. 영국에 돼 있습니다. 아마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왜 없지?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예탁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나라의 그런 해외 DR 현황이 쫙 다 나왔는데,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, 사실 TSMC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서 조금은 소외돼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은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GDR 갖고는 안 되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그 결국은 현재 AI의 업황의 현황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,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 소위 상위 30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 종목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사이즈만 보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 해외 대표적인 게 TSMC하고 ASML, 맞아요. 네덜란드의 두 가지인데 희한한 게 ASML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TSMC만 거래되는 걸 보시면 확실히 업황의 수혜가 또 TSMC와 ASML은 서로 다르게 거래된다.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 지수에 들어있었고 ADR이 있었다면 엄청난 상승, TSMC만큼 상승했을지 않을까?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그렇죠. 노는 물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이 상이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. 최근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GDR을 ADR로 그래서 변경해서 재상장하자라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이게 고려할 만한 아이디어인가요?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데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깐깐해요. 뭔가 상장하고 뭘 하려면 내야 될 것도 많고 뭔가 이렇게 그 정보 그 소스 오픈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영국이 좀 쉽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. 그러다 보니까 영국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참에서 주주 제한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 만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금 현재 상에서 똑같이 미국에 만약에 ADR로 상장돼 있었다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어서 아까 본 대로 지금 TSMC의 차이가 나는 것만큼 SK 하이닉스는 한 국내에서 한 50% 올라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마이크론은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오히려 지금 수혜는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오히려 70% 이상 올랐단 말이죠. 결론적으로는 SK 하이닉스도 70% 이상 올랐어도 되는데 이것이 모자란 거예요. 이것을 정확히 TSMC의 ADR과 원주의 가격, 성과 차이로 나타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ADR 상장 고려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주주분들도 이건 일정 부분 좀 압력을 넣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죠. 조건만 맞으면 변경 상장할 수 있는데 약간 이것도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 결국 저희들이 계속 이 반도체, AI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어제는 또 사상 최초로, 뭐 물론 사상 최초가 아닐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역전하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으로 시총 1등을 했습니다. 그것도 글로벌 시총 1등. 당연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과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. 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, 저도 사실 좀 너무 빠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. 맞습니다. 뭐든지 급하면 체한다. 급하게 그러니까요. 먹는 밥 체한다고. 이게 좀 너무 빨리 오니까 걱정되는데 아마 제가 이틀 전인가요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S&P 500에서 정보기술 섹터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닷컴 버블 때의 최고 수준까지 도달해서 좀 걱정된다. 한 33%까지 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왜 이게 걱정이 되냐면 이게 저렴 비슷했지만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한 업종이 너무 오르다 보면 당시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한 고점 찍고 2년간 나스닥 100은 80% 하락을 했었고요. S&P 500도 거의 50% 하락을 했습니다. 결국은 그 전에 물론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었죠. 뭐 5배, 7배 올랐었다가 빠지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쪽에 너무 쏠렸을 때 버블이 터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했던 그런 안 좋은 악몽, 추억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중이 간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경계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과거를 되짚어 보면 현재를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있는데요. 과거에는 이렇게 특정 업종의 비중이 높았던 적이 있었을까요? 이게 지난 100년간 보면
현재 수준이 거의 피크다. 어. 그런데 이걸 더 확장해서 한 200년간 보면 200년이요? 200년은 참 이게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네. 그러면 이거는 약간 애교다. 더 올라갈 수도 있다. 오. 이제 이게 지금 차트인데 이게 이제 1800년부터 이게 지금 미국의 소위 뉴욕 증권거래소가 그러니까 생긴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1등 업종이 뭐였느냐의 변천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 녹색이 당시에 이게 미국의 혹시 첫 번째 상장 종목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? 이게 뭔가요? 퀴즈. 당연히 우리 저도 어제 찾아봐서 알았습니다. 뱅크 오브 뉴욕이라고 지금은 BNY라고 BNY 멜론이 이제 멜론. BNY로 바뀌었죠. 이게 뱅크 오브 뉴욕이 미국의 첫 번째 상장 기업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1800년도에 그 한 50년 동안은 금융업종과 부동산 서부 개척기죠, 저 당시가. 예. 그러다 보니까 은행과 그와 관련된 개척하다 보니까 땅 관련해서 부동산이 가장 활황을 해서 그때는 거의 초기에는 당연히 몇 종목 없다 보니까 100% 비중이었고요.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 다음 두 번째 한 50년, 850년부터 900년, 1900년까지는 운송입니다. 철도가. 저 때 보면 소위 대륙횡단 철도라고 하죠.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를 관통하는 철도가 열렸을 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철도주가 어마어마한 각광을 받았었죠. 그럴 때는 그래서 최대 한때 운송이 70%까지 간 적이 있고요. 1900년도 들어와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소위 에너지 석유의 시대가 열립니다. 그래서 에너지 소재가 지금 보시면 붉은색 선인데 최대 한 33%까지 올라갔을 거예요. 40% 가까이. 지금 현재 IT가 최근 수준으로 최근 100년 동안 보면 지금 1950년, 60년도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100년만 놓고 보면 조금 걱정되는 수준까지 왔는데 200년까지 확장해 보면 AI가 만약에 그 시대까지 바뀐다면 더 올라갈 룸도 있겠다. 그래서 이게 뭐가 맞을지는 결국 우리가 좀 오래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같이 돌아보면 네. 뭐 생산성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쭉 200년 데이터 서부 개척 시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이 AI 혁명이 결국 전 세계 내지는 전 업종의 혁명적인 생산성에 급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서부 개척 시대의 뭐 은행이나 철도처럼 철도 혁명도 대단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기대도 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신 거죠. 음.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기술업종의 대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까지 갈 수 있느냐.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말한 게 오래 살아봐야 된다. 오래 살아봐야 된다. 네, 지금 당장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왜냐면 이거는 한 100년씩 바뀌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.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까 보신 대로 투자가 지금 좀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게 좀 걱정이다 봐야 될 것 같아요. 적어도 지금 100년 안에서는 투자가 100년까지는 못 가고 한 50년 안에서 보면 투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엔비디아가 저렇게 가는 이유가 결국은 엔비디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. 엔비디아로부터 뭘 사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그걸 보면 빅4의 투자 규모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빅4라고 하면 메타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 이 4개 회사가 올해 설비 투자를 하는 게 2천억 달러입니다. 어마어마한 사실이죠.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 줄 때일까요? 거의 300조 가까이 될래나요? 그렇죠. 그 정도가 그러니까 뭐 300 몇십 조 뭐 이렇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뭐냐? 그러면 이 4개를 뺀 나머지 S&P 500의 90개 기술 기업의 그 설비 투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고요. 이게 조금 더 뒤로 가면 지금 지난 한 30년, 50년간의 최대 투자가 2번 있었습니다. 가까이는 쉐일 혁명 때. 2013년에 비고일들의 쉐일 혁명 때, 저 때는 그 유가가 한 120불 막 이때 이 정도였거든요, 평균적으로. 이럴 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었던 거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닷컴 버블 때 인터넷 투자 엄청 했던 거. 그 두 개를 다 넘어서주는 수준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AI 투자에 지금 쏠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도 급하게 마시는 체하는 법이라서 이것이 과연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이게 길게 놓고 보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저 빅4가 이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느냐 마느냐 결국 쇼미더머니죠. 결국은 돈을 버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엔비디아의 이런 현재의 1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
AI 서비스를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. 내년까지 HBM 주문이 끝났다. 영원한 건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려면 한 200년은 살아야 될 것 같네요.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디멘전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였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